세상은 고요하고 이제 잠들기만 하면 되는데 머릿속엔 갑자기 소란스러운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친구에게 했던 서툰 말 한마디, 직장에서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 혹은 그때 왜 더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기억조차 못할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 장면 앞에 멈춰서서 몇 번이고 되감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만하자, 이제 자야지 라고 다짐하며 이불을 끌어올려 보지만 한 번 시작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자책과 후회라는 늪에 빠져 새벽 2시, 3시를 훌쩍 넘기고 나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끝이 길까? 왜 나는 사소한 일조차 잊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또 한 번 미워하게 되죠. 오늘 심심풀이에서는 여러분을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그 과거의 불청객들이 왜 자꾸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풀이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건 당신의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입니다. 뇌에게 있어 과거의 실수나 민망함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위험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합니다. 마치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듯 기억을 반복해서 꺼내보는 것이죠. 뇌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봐봐, 그때 이런 실수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아팠잖아.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계속 복습해야 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꾸 떠오르는 그 괴로운 기억은 당신을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안전하고 더 완벽한 당신을 만들고 싶어 하는 뇌의 눈물겨운 오답 노트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다 잊고 살다가 문득, 그것도 밤마다 떠오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제이가르니크라는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결된 일보다 중단되거나 미완성된 일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기억이 자꾸 소환되는 이유는 그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때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식의 결론나지 않은 감정들이 머릿속에 닫히지 않은 창처럼 열려 있는 것이죠. 뇌는 이 열려있는 창을 닫기 위해 끊임없이 그 화면을 띄웁니다. 당신이 자책하는 이유는 그 일을 잊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제대로 끝내고 싶기 때문이라는 반전의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칭찬받았던 일, 여행 가서 행복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뿌듯한 순간들도 참 많은데 왜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건 꼭 이불을 걷어차게 만드는 흑역사뿐일까요? 이건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인류가 진화하며 생존을 위해 선택한 부정적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오늘 먹은 사과가 참 달콤했다는 기억보다 저 풀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었다는 기억이 생존에 훨씬 중요했습니다. 즐거운 기억은 좀 잊어도 살 수 있지만 위험했던 기억을 잊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현대사회에서 호랑이는 신체적 위협이 아니라 사회적 실수나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의 행복한 기억 100개보다 당신을 위축시켰던 단 하나의 기억을 더 소중히 보관하고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당신이 사회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밤새 경비전화를 돌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며 괴로워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때 내가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이었다면 지금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괴롭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실수를 알아차릴 만큼 성숙해졌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선한 기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자책감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도덕성의 증명서와 같습니다. 과거의 나를 혼내는 지금의 나는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함정은 사후 확신 편향이라는 심리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다 나온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지?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그게 당신이 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 정답지 다 보고 나서 이 쉬운 걸 왜 틀렸지? 라고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정답지 없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던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며 왜 몰랐냐? 라고 다그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당신이 그때 몰랐던 건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과거 소환을 멈출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필요한 건 떠오르는 생각을 진실이 아니라 현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르죠.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한심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대신 내 뇌가 나를 보호하려고 자책이라는 생각을 띄우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기억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또 민망한 말실수 폴더가 열렸네 라고요. 폴더가 열리는 걸 막을 순 없지만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읽으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열렸구나. 하지만 지금은 잘 시간이야 라고 말하며 마음의 창을 닫아주세요. 당신의 뇌는 그저 일을 하는 중이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만약 특정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자꾸만 되감기된다면 그 사건을 억지로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억 속에 당신을 만나 말을 걸어주세요. 그때 참 당황했지? 사실 나도 너만큼 무서웠어. 하지만 그건 네가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단지 처음 겪는 일이라 서툴렀던 것뿐이야. 실제로 종이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마음을 적어보는 표현적 쓰기는 다치지 않은 제이가르니크의 효과에 창을 닫아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충분히 복습했고 나는 여기서 이만큼 배웠어. 그러니 이제 이 파일은 종료할게 라고 마음속으로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때 당신을 가두고 있던 과거의 감옥문은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어제의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더 사려 깊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이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민망했던 그 순간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모여 지금 당신이라는 멋진 나무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혹은 이불 속의 자신에게 조금만 다정해져 보세요. 수고했어. 그때의 너도 지금의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요. 과거는 고쳐야 할 오답지가 아니라 이미 지나온 풍경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뒤돌아보고 당신 앞에 놓인 새로운 내일로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깊은 마음을 풀이하며 당신의 고요한 밤을 응원하는 시간 심심풀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독 과거의 기억이 아파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밴드가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기억이 있다면 이제는 그 기억 속의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한마디 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잠 못 드는 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이 더 홀가분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